네,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이슈들이야 많을 건 당연하겠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난주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이번 주 나올 것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 지수 좀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일단은 전월치가 49.8 정도 됐었는데 결과치 같은 경우 49.6. 그러면 조금 하락한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락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수요 부진이 좀 가장 컸었고, 그리고 생산 비수기,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세, 유가가 가장 컸었죠. 하락세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이랑 거의 같은 시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우리가 단초로 찾아볼 것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제조업이라든지 소비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3세계 어떤 제3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여기 내용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비제조 PMI 결과치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53.6%가 나왔고요. 전월비는 53.1%. 어떤 비제조업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 때문에 우정, 택배, 창고, 배송 쪽의 어떤 물류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증가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2차 제조업 국가에서 3차 서비스업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감내할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아시다시피 이제 SDR 편입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네. SDR 편입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때 좀 발표가 됐었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각 중국 당국의 증권사의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 분기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유 자체는 2016년도 10월 1일부터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무역 지불이라든지 결제 사용은 직접 하지 못하고요. SDR 같은 경우는 금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수요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고 추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게 중신증권의 코멘트였고요. 홍업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SDR의 편입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생증권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보다 좀 더 크다. 예. 어쩌면 각국의 어떤 실질적인 현지 증권사 같은 경우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저번에 여쭤보는 것처럼 편입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박스권 상단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다시 또 반등, 어떤 3,300에서 3,600포인트의 박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적인 어떻게 보면 큰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3,600포인트 이상을 뚫기는 당분간은 일단 연말까지 어느 정도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가 아시다시피 이제 IPO 이슈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일정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10개사가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28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7월 달까지 원래 하긴 했었었는데 네.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잠정 중단한 수치인데요. 예. 이번 주 11일부터 14일까지가 다시 10개사가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그 이유 자체는 지난주 예정되어 있던 환불일이 겹치면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11일에서 14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증시에서는 어떤 하나의 악재로서, 근데 악재이긴 하지만은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크나큰 영향은 좀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10개사 보면은 상해가 3개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천 중소판이 4개사, 그리고 심천 창업판이 3개사.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실질적인 A주 같은 경우는 미치는 영향력은 역시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된 악재이긴 하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조심은 하면서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SDR 편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거에 그렇죠.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증권사의 반응이 이렇다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중국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중국 정책 아니면 지표일 텐데요. 이번 주에 중국 지표들도 좀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 내일 발표될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좀 발표 예정입니다. 일단 9일 날
죄송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일 날 예.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예상은 1.4%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시장을 벗어난 예상치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CPI 지수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발표도 내일 있는데 630억 달러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은 아까 저기 그 PMI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일단 둔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나올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예상치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예. 미리 예측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발표 예정인 무역 수지도 역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뭐 네몬고 금우그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예. 일단은 좀 내용이 좀 재밌으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몬고 금우그룹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네몬고 1위 실업을 예, 맞습니다.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몬고가 그 중국 네몬고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지역에 기반한 그렇죠. 네. 네몬고 지역이 핫한 것 같습니다. 네몬고 금우그룹 어떤 그룹인지 기대가 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구제역 백신을 만드는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성 높은 구제역을 만드는 일단 그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림 보시면서 좀 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네몬고 금호그룹 매출 비중인데요. 14년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제역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매출 비중이 42%인데 요 보시면은 파란색 음영 보시면 국가 필수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 같은 경우는 일반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 필수에 대한 백신을 만든다.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중국에서 구제역 국가 필수 접종 백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일단은 뭐 그 네몬고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21%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잠깐 중국 얘기 드리자면은 일단 뭐 구제역 같은 처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강제 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강제 접종 실시율이 90%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돼지고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 중국제 너무 크다. 뭐, 예. 뭐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은 당연할 것이고요. 네. 여기서 워낙 많은 부분이 돼지고기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칼을 들고 있는 시점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업부에서 인가한 동물 방역 감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 7개사 정도가 과점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점 시장 중에서 형성 중이기 때문에 타 회사들이 들어올 확률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구제역 일반 백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좀 전에 국가 필수 접종 시장이랑 일반 백신 시장이랑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필수 접종 시장 같은 경우는 21%고 일반 백신 시장 같은 경우는 44%. 점유율이 네모고 금으로 좀 높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일반 소비자들, 특히 사육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형 사육장에서도 이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중. 예. 구제역에 대해서 일단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사육하는 국가의 사육장에 대해서 네모 금고라 같은 경우는 1대1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직접 백신을 놔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대형뿐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중소형 쪽으로도 지금 사육장에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룹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네모 금호그룹의 백신 시장 상품 비중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빨간색 음영이 국가 필수 접종이고요. 파란색 음영이 일반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4년도로 가면 갈수록 매출 비중이 일반 백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림 보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일단 의료 접종 비용에 대한 도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일반 농가가 파란색 음영이고 사육장 같은 경우 빨간색 음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접종 비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 비용 자체 높아지는 수치에서 일반 접종 비중이 높아진다 하면 그만큼 네몬고 금융그룹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즉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시장 성장에 따른 일반 접종, 일반 백신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몬고 금융그룹의 어떤 투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매크로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이 그룹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몽고 금우그룹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그 표를 하나씩 보다가 좀 궁금했던 점이 국가 필수 접종과 일반 백신 시장에서 어디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둬야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 그저 일반 백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좀 좋은 44%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몽고 금우그룹 좀 전략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차트를 보시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일단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내몽고 저번에 1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횡보하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은 위로 업사이드 가능성은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33.76 위안 정도 되는데 러프하게 일단 분기별로 해서 40 위안 정도까지는 보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내몽고 금우그룹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라도 좀 팍 치고 올라가 주면 기분이라도 좋아질 텐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월요병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점심 식사 맛있는 거 드시면서 월요병 좀 탈출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